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의 이유의 홍난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두 분의 여성 작가님과 함께 같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우선 제 옆에 계신 분부터, 주인공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네이버 웹툰에서 무슨 작품이죠? 말씀해 주시죠. 네, 가상의 RPG를 연재를 하시다가 지금은 살짝 휴재하고 계시는 주다연 작가님을 모셨고요.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뵈셨죠. 하렘에서 살아남기를 지금 완결하신, 그래서 이렇게 친히 또 한 번 더 방문해 주신 전분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옆에는 카메라에 잡히지는 않지만 저희 학생들, 참관생들 2명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네, 박모 학생과 이모 학생이 앉아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더위에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지금 주다연 작가님께서는 선글라스를 끼고 계세요. 이유를 말씀드려야죠? 네. 제가 이런 거를 하는 게 처음이라 너무 긴장돼가지고 선글라스를 끼게 되었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정말 시작 전부터 너무 떨고 계신데, 저희가 같이 식사를 같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 말씀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카메라가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카메라 앞에 서고 내 모습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떨리는 일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해보시는 거니까. 근데 전혀, 말씀하시다 보면 아마 이 긴장이 풀리셔서 언제 모르게 또 선글라스를 내려놓지 않으실까. 벗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분 작가님 반가워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전분 작가님은 완결하셨잖아요. 네네네. 완결하고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일단은 완결 이후에 에이전시 쪽에서 웹소설 각색 관련된 일로 조금 이제 일 컨택이 오가고 있기는 한데 확정은 아니라서 일단 아직 얘기만 조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천천히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그 장르로 또 차기작을 준비 중입니다. 안 쉬세요? 얼마 안 되셨잖아요, 완결하신지. 네, 쉬면서 하고 있어요. 네. 진짜요? 쉬면서 그게 되나요? 많이 놀러 다니고 있어요. 그 일본 여행도 갔다 오고 되게 많이 쉬었어요. 와, 진짜.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루에 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진짜요. 그 진짜 맞아요. 그쵸? 네. 되게 완결하시고 편히 쉬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쉬시면서 여행도 가시면서 뭔가 차기작 준비도 하시고 또 다른 쉴 틈 없이 또 일할 준비까지 하고 계시네요. 네. 역시 너무 부지런하신 분. 감사합니다. 주다연 작가님은 건강 문제로 휴재하고 계신 거죠? 네, 맞아요. 제가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짧게 얘기를 하자면, 제가 40화 연재를 하고 그러고 건강 문제로 한 6개월 좀 넘게 쉬고요. 네. 그러고 20화 좀 안 되게 연재하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러고 또 지금 바로 또 한 휴재가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또 건강 문제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제가 학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제가 여기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학생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망생, 그리고 작가님들도 들으시면서 아마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며 공감하실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저 뵙고 나서 왼팔에 이렇게 아대를 하고 계셔서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더위에. 네, 그래서 진짜 여기가 아프신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지금 많이 아프신 거예요? 이제 제가 약간 신체와 정신적인 좀 그런 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회복하고 있고, 제가 휴재를 한 지 지금 조금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제 한 달 전이랑 비교했을 때는 비교도 안 되게 엄청 좋아졌고,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5번 운동을 갈 정도로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날로 나아지셔서 지금 작품 계속 기다리시는 독자분들이 엄청 많던데요. 네. 그런가요? 많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히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네, 지금
주다현 작가님께서 같이 오셨으니까 네, 전분 작가님께서 주다현 작가님이 재미의 출연하고 싶으시다 맞죠? 네 맞아요. 네 출연하고 싶으시다고 했다고 해서 모셔온 거예요. 그래서 네 전분 작가님하고 주다현 작가님하고 어떤 접점이 있지라고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학교에서 뵈신 건 아니잖아요. 네 언제부터 친해지게 되신 거예요? 먼저 제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제가 만든 거긴 한데 주다현 작가님께서 네네네 제가 만든 네이버 웹툰 디스코드 방이 있어요. 네. 그게 아무도 안 만들어서 이제 목마른 작업 우물을 파자 하고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되게 많은 작가님들이 이용을 해주셨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만든 초기에 친해지게 된 작가님이 이제 몇 분 계신데 이제 그분들 중에 이상하게 청강대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 작가님과 저는 그렇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 디스코드 방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딱히 있으신 거예요? 저는 뭐냐면 네이버 웹툰이 이제 카톡방 단체 카톡방도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행아웃 방이나 GC 방은 이제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근데 그거는 채팅을 치면서 이제 그림을 그렸다가 채팅을 쳤다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이렇게 정신을 조금 분산시키면 더 집중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디스코드 방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좀 나눠보고 싶다. 네네네. 그런 걸 교류 목적으로 만든 건데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분 작가님은 어떻게 알고 디스코드 방에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저는 먼저 예전에 당시에 이제 진자 작가님이시라고 토요 웹툰에 지금 현재 나랑 엑스알레를 연재 중이신 스토리 작가님과 알고 있는 친분이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컨택이 됐다고 말씀드렸더니 네이버 웹툰과 네이버 웹툰과 컨택이 됐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 초대가 되어서 그 방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이제 작업방이라고 하면서 작업할 때만 이용하는 약간 그런 곳이다 하고 초대를 받았는데 교류가 진짜 많이 없었거든요. 거기 자체 조용하고 막 이래서 가끔 심심하면 이제 작업할 때 들어가고 하는 정도였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디스코드 방이 갑자기 딱 생겨가지고 들어가 볼까 해서 나도 마이크 하는 게 좋은데 하고 들어갔다가 되게 활발하게 그 방을 터뜨리셨죠 이분이. 네. 제가요? 네. 터뜨렸다는 게 긍정적인 의미인가요? 아니면 터졌다라는 그러니까 정말 폭파됐다라는 좀 같은 의미를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오면 약간 폭탄 같은 분이 이렇게. 이거 긍정적인 건가요? 긍정이죠. 진짜요? 근데 억제기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요. 가끔씩 이제 언니 폭탄 억제기와 폭탄과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의 폭탄 그러니까 뭔가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뭔가 포텐을 터뜨리시라는 목적으로 약간 웃음 다이너마이트 이런 의미의 폭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하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설치고 다니니까 저를 생각하는 의자라고 그러니까 반성하라는 방을 하나 만들어주고. 진짜요? 디스코드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줘서 너 못되게 했어 이러면 갔다 올게 이러고 내려갔다 오고. 확실히 두 분이 이런 말씀을 나누시는 거 보니까 엄청 친하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조금 친하죠. 네.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 방에 저번에 한번 여러분 나오셨었잖아요. 계신 분들 뭐 을승 작가님, 갈치 작가님, 우유 작가님도 그 방에 다 계신 분들인 거죠. 네네네. 마누라 같은 사람들. 마누라. 그러니까 매일 얼굴을 보고 항상 모임이 열려서 딱 누구누구 오는데 이러 보면은 마누라들이 오죠. 갈치 작가님, 우유 작가님, 을승 작가님 이렇게 늘 오시는군요. 이렇게 5분. 네. 거의 그렇죠. 그렇다고. 그거랑 호정이까지. 형사 작가님. 김형사 작가님. 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게 하나도 외롭지 않고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말씀드려야 돼요. 제 탈모가 치료됐어요.
탈모? 네, 이거 계속 말하고 다니는데 저는 웹툰 후기에도 적었거든요. 그 작가님들 덕분에 탈모가 치료가 됐습니다. 와, 그 말씀하시면 네. 되게 뭔가 무슨 효험인지 네, 연구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그 웃으면 머리가 나요. 네, 웃으면 보기 와요 같은 그 약간 그 모 탈모 샴푸의 효능보다 좋은 그게 콘티를 짜다 보면 제가 개그 장르를 생각을 할 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알게 모르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되게 빠졌었다가 이제 이분들 덕분에 이렇게 그 웃음으로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때 개그 만화를 그리실 때도 나는 안 웃고 남들을 웃기기 위해서 머리가 빠져가면서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자랐다고 했더니 그 갈치 작가님께서 잔디 인형이다라고. 잔디 인형 효과. 디스코드 방 이름이 잔디 인형인가요? 그건 아닌데 그냥 약간 그 갈치 작가님이 좀 약간 이상한 별명 같은 걸 되게 잘 붙이는 걸 좋아해가지고. 취미시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보고 잔디 인형이래요. 잔디 인형이요. 근데 너무 재밌으실 것 같아요. 네, 진짜 탈모가 치료되실 정도면 어떤 창작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만큼 동료의 교류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게 우리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근데 얘기만 들어도 저기에 끼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되게 즐거운 모임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실제로도 즐겁습니다. 네, 생각 의자 내려갈 때 즐거우세요? 생각에만 갈 때? 사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다른 명칭이긴 한데요. 그래요? 저 퇴마당하라고 이렇게 악말하면서 그 퇴마방이 따로 있어요. 그거랑 이제 사실 생각하는 의자도 거기 생각하는 의자라고 써 있는데 그 방 들어가면 이제 전기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잔인하신 분들 그런 방이었어요. 악기야 물러가라. 네. 전기로. 네, 뭐 그런 비슷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두 분께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시고 그 디스코드 방의 창시자라고 하셔갖고 되게 이야기를 진짜 전달을 많이 받았어요. 네. 제 얘기를요? 네, 그래서 누가 한 거지? 주다연이라는 작가님이 계시다라고 전분 작가님께서. 네. 아주 긍정의 의미로서. 네네. 네. 작가님께서 지금 연재하고 계신 작품이 네네. 데뷔 작품이시죠? 네, 맞아요. 근데 데뷔 작품이라고 하셔서 저도 그러니까 초대를 하니까 작가님이 어떤 경로로 데뷔를 하셨나 막 이런 것들을 열심히 서치를 해봤더니 어쨌든 최강자전에 나가신 경험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최강자전 목록에 특정 연도에 목록에 올라가 계시더라고요. 2019년도요. 네, 2019년도. 근데 굉장히 그럼 그 작품을 출품을 하고 나서부터 연재를 하신 거예요? 잠시만요. 그 연재를 했다는 게 출품을 하고 연재를 했다는 게 출품을 하고 상을 받으시면서 데뷔의 기회를 잡으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좀 복잡해요. 저는 되게 많은 과정을 거쳐왔는데 사실 이 얘기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랑 또 일맥상통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평범하게 데뷔하진 않았고 이제 전 원래 만화과도 아니고 이제 디자인 입시를 하다가 그러다가 20살에 그냥 재수하지 않고 그냥 입시를 그냥 아예 그만두고 그러고 그냥 이런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라고 이제 가상의 RPG에 그 초고를 쓴 다음에 이걸 웹툰으로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웹툰 학원을 갔어요. 그게 21살이었고 그때가 갔던 게 그 Y랩 아카데미였는데 거기에서 운 좋게 그 스카웃이 돼가지고 Y랩 스튜디오로 공부하러 갔는데 스카웃이 되셨어요. 일을 하라고. 네. 마침 거기 무슨 콘티 페어 같은 게 열렸었는데 그게 이제 그 콘티를 이제 쭉 출품을 하고 이제 그걸로 이렇게 컨펌을 받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뭐 직원을 뽑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출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1년 정도 이제 Y랩에서 일을 하다가 근데 Y랩에서 일할 때는 제가 가상의 RPG를 하진 못했고요. 이제 그 Y랩에서 시키는 이제 그 거기서 기획했던 거 몇 개 기획해주고 또 에피소드 몇 개 써주고 또 거기 외주 하나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1년 딱 채우고 나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상의 RPG를 다시 이제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또 네이버 공모전이 열렸어요. 그래서 네이버 공모전을
거쳤는데 네, 광탈하고 이러고 최강자전을 나간데 그때 제가 연재 작가가 아니었어가지고 최강자전을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강자전을 나가는데 2화 만에 강탈을 했습니다. 저는. 네, 그러고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러고 도전 만화에 오라는 그 제이가 와가지고 도전 만화로 가서 베스트 도전 갔다가 거기서 포텐업까지 거쳐서 저는 올라왔습니다. 와. 네. 전 과정을 다 거치셨어요. 네. 저 약간 그 밟을 수 있는 모든 단계를 밟아서 올라왔습니다. 네. 그때가 네. 그러니까 되게 정말 그러면 사회생활을 일찍 하신 거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도 20대시고요. 아, 네, 27살이죠. 네. 네. 그러니까 되게 많은 그러니까 7년이란 시간 동안 네네네. 정말 다양한 경험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아, 네, 그렇죠. 정말 예, 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밟을 수 있는 데뷔 경로는 모두 다 거칠 정도로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공모전 출전하실 때 네네네. 그 어떤 거에 좀 많이 신경을 쓰셨어요? 사실 그때 일정이 엄청 빡빡했었어가지고 그래서 뭘 신경 쓴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1, 2, 3막 콘티를 해놓은 게 있었으니까 이제 그걸 좀 손봤었고 이거를 다 그려야 해라는 거에만 집중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원고를 만들어서 1, 2, 3화를 좀 촉박하게 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최강자전에 같은 작품으로 내셨던 네네,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3화까지 원고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3화까지만 낼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2화에서 광탈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데뷔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시면서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3화까지 있으니까 도전 만화에 올려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하셨겠어요. 그쵸. 근데 원래 도전 만화에 넣으려고 하긴 했었는데 왜냐면 저는 에이전시는 다시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만약에 최강자전에서 떨어지면은 도전 만화로 가서 20화만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도전 만화에서 그래서 한 17화쯤 할 때쯤에 포텐업이 소년 판타지로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만 더 할까? 이래가지고 그래서 28화까지 하고 올라온 거예요. 와, 28화까지 진짜 와, 그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네, 정말 애쓰셨네요. 그쵸. 근데 저는 사실 배도연재를 되게 즐겁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사실 신체적으로는 좀 힘들었지만 체력적으로 근데 그래도 그때 막 그 베스트 도전에서 연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뭐 돈을 받고 연재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저는 되게 즐겁게 연재를 했던 네, 덕다님들이 해주시고 이제 제가 제 이야기를 연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되게 즐거워서 그게 원동력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연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는 것 자체만으로 좀 원동력이 되어서 28화까지 연재를 하게 됐다라고. 네. 근데 공모전에 제출하신 경험은 전분 작가님도 많으시잖아요. 저는 내는 족족 다 광탈이었고요. 그 떨어진 걸 그대로 투고 넣는 형태를 참 많이 근데 완전 그대로는 아니고 좀 만약에 공모전을 넣었다 떨어진 작품을 투고하고 싶으시다면 좀 디벨롭을 하시긴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떤 점을 디벨롭을 주로 시키셨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확실하게 재미 요소를 갖고 가야 된다고 싶었던 부분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요. 좀 부족했다 싶었던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서 내기는 하는데요. 대부분 근데 큰 줄기는 절대 건드리진 않고요. 콘티의 수정도 거의 없이 그 아트워크 부분 두 번째 작품은 아트워크를 디벨롭했었고요. 첫 번째 작품은 프롤로그 부분을 좀 앞부분을 수정해서 투고를 넣었어요. 투고를 했다기보다는 첫 번째 건 도전 만화를 올렸었고 두 번째 건 이제 직투고로 또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현 작가님도 주다현 작가님도 그런 식으로 하셨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것들을 수정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냈는데 이 부분 좀 아쉬웠던 것 같아라고 하는 일정 부분만 캐치해서 고치셨던 건가요? 이제 저는 투고를 넣었다기보다는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계단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좀 조금씩 고친 건 있었어요. 그 공모전에 있던 거 1화는 그대로 넣었는데 2화까지도 최강자전에는 그대로 했는데
이제 이거를 도전 만화로 들고 가면서 또 조금씩 고치고 그러고 배도에서 이제 포텐업을 하면은 한번 리메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포텐업 자체로 투구를 넣을 때 이제 그거를 리메이크로 투구를 하느냐 아니면 뒷얘기로 투구를 하느냐 이거를 고민하긴 했었어요. 근데 뭔가 독자님들은 좀 뒷얘기를 더 보고 싶어 하시고 어차피 그리고 그 최강자전 아니 포텐업을 하면은 또 리메이크를 해야 되니까 그냥 뒤에 걸 해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대로 했고 그래서 포텐업 할 때는 이제 1화를 그대로 하진 않았고 아예 새로 만들었죠. 1화를요? 네네네. 그때가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말을 아끼시고 말을 바꾸신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시간이 촉박했었는데 1화 그때 140컷인가 그랬었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굉장히 못할 뻔했었는데 어떻게 해냈었습니다. 네. 진짜 대단하세요. 근데 네. 같은 작품을 그렇게 네네. 오랫동안 내가 본다는 게 네네. 쉬운 일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같은 부분을? 네네. 그럴 것 같은데 그거는 괜찮으셨어요? 근데 저는 고치는 거 자체에서는 별로 고치는 게 힘들다는 아니었어요. 이제 어떤 게 힘들었냐면 내가 예전에 이런 걸 그렸었다니 좀 이런 게 힘들었었지. 그래서 네 이제 어쨌든 그 별로인 그림을 괜찮게 고치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제 스스로가 발전한 것 같아서 저는 좋았습니다. 긍정적이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포토앤업을 거쳐서 결국에는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를 하시게 되신 거잖아요. 그 기간이 그러면 한 2년 정도가 소요가 됐었던 건가요? 처음 도전 만화 가고 그 다음에 그 아예 베스트 도전 가고 포텐업 거쳐서 데뷔하기까지. 데뷔하기까지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딱 네. 와 2년. 그때 그러면 연재료는 안 나왔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좀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연재를 유지하시기가? 그래도 저는 그래도 좀 도움 받은 것도 있고 부모님께 그리고 또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니면서 모아둔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어찌저찌 이제 버틸 만큼은 됐었습니다. 네. 네. 와 2년 동안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 2년 동안 작품을 계속 뒷얘기를 어쨌든 보고 싶다는 욕망이 작가님들한테도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것만으로 2년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냥 하게 되는데 네 근데도 어찌저찌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이라도 포기하고 싶을 때 배도 가고 그래도 좀 하다가 좀 포기하고 싶을 때 포텐업 가고 뭐 할 게 그래도 좀 이렇게 허들이 조금씩 있으니까 때마다 약간씩 계속 버티실 수 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근데 그 이제 개런티 없이 연재를 하면서 개런티가 없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은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약간 어떤 이걸 뭐라 하지? 고정관념?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해야만 한다라는 게 조금 있었어요. 이 작품을 해야만 한다. 네, 집착에 가까운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힘들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분 작가님은요? 그때 자꾸 질문을 확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 공모전을 내는 족족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떨어질 때 다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그 다음 공모전을 또 준비할 때 어떻게 마음가짐을 다잡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제일 처음에 하고 싶었던 장르가 원래 있었거든요. 졸업할 당시에 이제 그때 만들었던 작품이 부족한지는 제가 잘 몰랐던 거예요. 저의 수준을 제가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거 잘 모르고 근데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또 옆에 있으니까 이제 저 스스로는 이거의 단점을 몰랐었는데 이제 여러 번 떨어지면서 이제 겪는 거죠. 이게 대체 왜 재미없을까 해서 굉장히 저의 친족? 가족이요? 저희 혈육이 굉장히 직설적인 말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난 이거의 다음이 하나도 안 궁금해 라고 해줘서 그러면 다음이 궁금하게 만들 이야기를 내가 고민을 해야겠구나 싶어서 어떤 재미의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를
이제 로그라이 그 세이브 더 캣의 그 왜 엘리베이터 타고 네, 올라가면서 네, 피칭을 네, 한다고 네, 하잖아요. 로그라인. 그걸 전 네. 주변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그냥 만났을 때 야 이런 거 어때라고 한 문장으로 오. 끝날 수 있는 거를 던져서 빵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끌고 가는 형태로 이제 공모전에도 내보고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적어도 반응이 무미건조했던 사람들이 이거에서는 웃었다 했던 것들은 반드시 살려놓고 이제 읽어보면서 아 흐름이 좀 루즈해지네 했던 건 다 쳐내고 수정하는 형태로 해서 뭐 공모전에 내는 게 떨어졌더라도 얘는 승산이 있겠다 싶은 소재면 가지고 갔고요. 예, 그 떨어졌는데 주변 평에서 아 이거는 좀 읽는 사람만 읽을 것 같아 했던 작품들도 몇 개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아예 버리고 그래서 살릴 애만 딱 살려서 가져갔어요. 주변의 반응을 굉장히 면밀하게 살피되 대신에 네. 뭔가 방법의 툴이 확실했네요. 그러니까 네. 로그라인으로 한번 던진다. 네 맞아요. 내가 내 작품의 핵심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네.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는 건요. 네. 그럼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도 정리하기도 쉽고 네. 그리고 알아듣게 정리해야 되니까 네, 네, 맞아요. 정리해서 말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끌릴 만한 어떤 것들을 막 꼽아내려고 좀 추출해내려고 하고 오, 네, 근데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먹혔어. 괜찮은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질문의 방법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로그라인을 만드시는 게. 네, 그래서 저 이제 보통은 로그라인까지로 줄이는 작업을 좀 많이 하실 텐데 저는 그거 먼저 생각하고 늘려요. 제 작업을. 방식은. 네. 로그라인 먼저 들고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예요. 조선시대 락밴드 만드는 만화 이거 한 문장 가지고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네. 아 이거 웃었다 하면은 가져가 이런 식이면 가는 거고 아니면 버리고 약간 그 지금 하시는 신작도 지금 그 네이버 웹툰 디스코드 방에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아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 막 이러면서 막 혼자서 막 웃다가 그러다가 했던 얘기해도 되나요 이거? 얘기해도 돼? 그 얘기해도 그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거가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막 엄청 웃었는데 이제 제가 반응이 좋으니까 좀 자신감을 얻어서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도 막 다 이제 알게 돼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지금. 공공재인가요? 그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근데 또 그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그걸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진짜로. 아니 근데 너무 얘기하고 다니다가 그런 얘기하다 생각의 의자 가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걸로는 안 가요. 이건 그런 건 아니고. 안 가군요. 이제 그 어떤 작가님의 그 특징을 그 살려서 이제 저희끼리 너무 친하다 보니까 제가 막 그 생가치로에 나오는 부모님 아니냐. 아이고. 너도 음식 먹다가 네. 그 부모님이 되었다 이러면서 오이고이 작가님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런. 우리 오이고이 교수님. 교수님 네. 체면 말이 아니시네. 네. 되게 재밌는 분. 그때 같이 나오셔서 두 분 친하다고 계속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친하시거든요. 근데 그분 같이 노는 과정에서 그런 네. 얘기를 하면서 논다. 예, 네. 그렇게 놀렸더니 이제 당신은 죄가 생각의 있다. 의지에 예. 가셔야 된다. 반성하고 와라.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연재를 하고 정신 연재를 하다 보니까 뭔가 그때는 해야만 한다라는 강박으로 28화까지 했고 그래서 정신 연재까지 갔는데 어느 순간 디스코드가 필요하겠다라고 느끼신 건가요? 이거는 이제 그게 있었어요. 제가 디스코드를 이제 게임하는 친구들이랑 이제 원래 이제 게임은 안 하는데 저는 원고를 하면서 친구들은 게임하고 그러면서 좀 떠들면서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 친구들이 하나둘 직장이 생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떠나가서 그래서 이제 완전히 떠난 건 아니고요.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작가들도 이런 게 필요한 사람이 분명 있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들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된 건데 네 마침 정말로 저 같은 분들이 정말 많았던 거였죠. 네. 진짜 좋은 아이디어셨던 것 같아요. 네, 진짜 탈모가 치료될 만큼. 네, 네. 그러면서 연재가 가장 보람되었던 때 있으세요? 저부터 네, 네, 네. 네, 이게 연재를 가장 보람되었던 때라고 한다면 이제 그 보람되는 요소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딱 특정 때보다는. 그래서 그 요소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어떤 만화를 그리고 제가 생각해낸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이제 함께 이제 즐거워해 주시고 또 여기 이제 몰입해 주셔가지고 아 얘는 못됐네 얘는 착하네 약간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생각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 독자님들이죠. 그런 요소 자체가 가장 보람찬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힘들었던 때도 있으세요? 아, 네. 이거가 뭔가 계속 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이야기의 끝을 꼭 저도 보고 싶고 이제 연재를 끝까지 해내고 싶은데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20대 초반에 무리했던 것들이 이제 지금 20대 후반에 접어들었는데 여기 이제 막 이렇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정말로 건강이 나빠져서 물리적으로 연재가 불가능하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 아 이거를 내가 결국 끝마치지 못하게 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이 느껴지면 되게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이건 좀 우리가 연재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것까지는 고민 안 하잖아요. 내가 설마 건강이 나빠져서 이걸 연재를 못할 거야라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다른 외부 요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텐데 되게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제 질질 끌다가 이제 점점 상태가 나빠지면서 이제 정말로 안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조금 힘들었긴 했는데 또 이제 쉬면서 이제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여기서 연재를 그만두게 되면은 뭔가 네이버 웹툰 그 플랫폼 측이나 혹은 이제 독자님들이나 다 이렇게 좀 다시 연재하지 못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연재를 이런 식으로 그만두게 돼도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근데 의외로 좀 약간 너만 겪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되게 모든 사람이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 주위에 다른 작가님들도 그렇고 뭐 PD님이나 혹은 다른 독자님들도 되게 유한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좀 안심을 하고 어쨌든 그리고 복귀했다가 또 아팠는데 그때도 정말 이렇게 2번씩이나 이게 맞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로 내가 작가로서 자격이 있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되게 그러면은 이번엔 건강을 제대로 회복해서 이제 끝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템포로 돌아와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플랫폼도 그렇고 다른 작가님들도 다 비슷하게 되게 위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건강 회복에만 전념을 하면서 되게 극복을 되게 잘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푹 쉬셔야 될 것 같고요. 건강 회복에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분 작가님은 어떠세요? 건강 때문에 저번에 되게 건강 자랑하셨잖아요. 저 건강 자랑. 네.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때 되게 여러 가지 일을 되게 많이 하시고 네, 학교도 되게 열심히 다니셨는데 아르바이트도 끊임없이 하시길래 저는 사실 되게 전분 작가님이 학생 때일 때 저 혼자는 저 학생이 괜찮을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냥 항상 이게 면담을 하다 보면 제가 물어봤을 거예요. 괜찮은 거죠? 네, 그래서 여쭤보신 거군요. 네, 괜찮으신 거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빈틈없이 스케줄이 주말까지 꽉 차 있더라고요. 네, 그렇긴 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안 힘들었다고 건강이 괜찮았다고. 네, 그땐 버틸 체력이 됐었는데요. 이게 약간 조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자면 어머니가 체력이 타고나신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동생이 어머니 유전자를 그대로 받았는데 걔는 술을 3병까지 먹어도 버틸 수 있는 건강한 간이 있는데 저는 못 물려받은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야간일, 주말에 알바 막 이런 거 다 해도 버틸 정도의 체력이 될 만큼 우리 엄마는 도대체 얼마나 건강했던 거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신체적 체력만 좋다고 해서 사람이 막 몸이 안 망가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아시는 분 보면은 이렇게 수면 패턴이 일정하지 않으면
이제 자율신경계가 망가져서 그 기억력에 손상이 오는데 이거는 자율신경계가 망가지면은 1년 이상 계속 그 패턴을 정해야지 회복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정말 힘든 영역이라서 웬만하면 그런 그 수면 패턴은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같은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수면 패턴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그런 루틴한 생활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전분 작가님은 아프신 데 없으신 거죠? 네 지금은 오히려 훨씬 괜찮고요. 그래서 왜 약간 제가 대상포진 한번 걸렸을 때가 있었는데 네. 그 전에 연재하다가 이게 모든 게 다 연재하면서 참 즐거운 일도 많은데 아플 일도 많고 네. 네. 이제 그렇게 조금 대상포진이 왔을 때에는요 이제 면역력이 손상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유독 제가 백숙을 찾아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연재가 끝나기 직전까지는 정말 그 2개 회차를 정말 부끄럽게도 제가 지각을 했어요. 마지막 그 2개 회차를 정말 대지각을 해서 근데 독자님들도 다 기다려주시고 플랫폼도 기다려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그 마지막 2개 남기고 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일단 어떻게든 끝내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끝은 냈고요. 근데 퀄리티는 좀 보장은 못했죠. 그리고 이제 끝났으니까 그 좀 몸을 좀 챙겨야지 다음 마라톤을 또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많이 먹었고요. 진짜 먹고 막 굴러다녔어요. 먹고 자고 쉬고. 네. 진짜 잠 엄청 많이 자고 먹을 것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이 2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때 먹고 제때 자고 네네. 진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만으로 건강이 지켜지더라고요. 진짜 그거 너무 중요해요. 정말 맞습니다. 네, 진짜 이 2가지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 정말 우리가 계속 작가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이게 정말 아주 기본적인 것 같아요. 내가 작품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뭘 구상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그걸 하고 싶은 걸 하려면 건강해야 된다? 이런 말씀 너무 많이 하세요. 이게 작가가 되기까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작가가 된 다음이 더 길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언니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마라톤인 건데 이거를 이어나가는 게 결국은 건강도 하나의 재화라고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투자할 만한 가치가 매우 있다. 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작품 얘기를 조금 하자면, 그러니까 주다현 작가님만의 어떤 작품 스타일 그리고 어떻게 나는 이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는가? 네, 작가로서 데뷔를 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이렇게 창작의 노하우를 쌓았는가?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싶어요. 네, 어릴 때 나에게 영향을 준 작가, 작품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있죠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가장 이제 많이 본 작품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강철의 연금술사인 것 같아요. 네. 책도 그렇고 애니도 브라더우드겠죠. 그거를 진짜 분기에 한 번씩 봤습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형이에요. 아, 정말요? 분기에 한 번씩 보고 있어요. 너무 분기에 한 번씩이면 1년에도 몇 번씩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화책이냐 뭐 애니냐 이렇게 돌아가서이긴 한데 왜냐면 진짜 제일 처음으로 본 만화책이기도 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만화입니다. 말을 잊지 못하시는. 근데 왠지 작가님은 작품이 워낙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게임 안에 진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게임도 엄청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신 거군요. 네, 그렇죠. 만약 아이디어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가상현 RPG에 가장 많은 그 영향을 준 작품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실 왕좌의 게임이거든요. 왕좌의 게임이요? 네, 왕좌의 게임을 제가 봤을 때가 20살이었는데 그때 20살에 딱 보고 그러고 그때 당시에 메이플 스토리 2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2개가 섞인 느낌입니다. 네. 와, 굉장히 그러면 내가 재미있게 본 것들을 그냥 허투루 지나치지 않고
네, 뭔가 이걸 만들어볼까 저걸 만들어볼까 이런 아이디어가 이렇게 막 떠오르시는 편이세요? 막 이렇게 허투루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전부 막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냥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뭐가 하나 떠오르면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떠오르고 그 다음 내용이 떠오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는 떠오를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걸 만화로 만드는 거는 어느 정도는 내가 만화를 많이 그려봐야 되고 그렇죠. 작화도 많이 해봤어야 되고 그러니까 네네. 작화 그림을 아무리 많이 그려도 만화로 만들어봐야지 그 네네. 노하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건 언제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글 그림을 다 하는 작가여가지고 근데 이제 그 글이 어쨌든 그 콘티를 만드는 능력이 글을 콘티로 만드는 능력이 이제 글 작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와이랩 그 스튜디오에 있을 때 거기에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스토리 작가로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계셨던 이제 여러 작가님들이 되게 많이 알려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이제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작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이죠. 이제 그런 거는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저는 제가 그렇게까지 또 잘 그린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뭐야? 근데 진짜로 근데 왜냐면 제가 이제 베스트 도전에 연재할 당시에 그림을 보면은 상당히 내가 이런 그림으로 연재를 했는데도 독자들이 좋아해줬구나. 정말 좋은 사람들이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또 그것도 있어요. 이 웹툰 작화라는 게 이게 일러스트는 한 장을 멋지게 그리는데 이제 여기에 막 시간을 막 일주일, 이주일 소요하고 그렇게 해서 한 장을 멋지게 그리는 거랑 일주일에 이제 적당한 퀄리티의 그림을 이제 70컷을 그려내는 그쵸. 건 전혀 다른 그쵸. 그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00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웹툰 작업에 뛰어들면 50 정도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50도 안 나오지 않나? 이제 연재 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데 그래서 결국은 그걸 지독하게 반복해서 저는 이만큼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 베스트 도전에서 그 28화를 연재한 게 걸음이 돼서 그래서 지금 이제 정식 연재를 한 그 네이버 웹툰에 가상의 RPG가 있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어쨌든 작가님이 지금 되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28화를 연재하는 경험이 확실히 네네. 작화가 느는 데는 굉장히 네네.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처음에 내가 작화가 부족하든 안 부족하든 생각은 좀 뒤로 미루고 네네. 어찌됐든 난 이 이야기를 만들어야겠어. 네, 이게 좀 더 강하셨나 보네요. 네 맞아요. 그게 결국은 원동력이 돼서 이제 한편으로는 좀 이제 빛과 어둠이 있다면 어둠 쪽을 먼저 얘기해 보자면 이제 그 원동력이 이제 저를 너무 채찍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제 건강을 망친 주범이 되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밝은 쪽을 얘기해 보자면 어쨌든 그 나는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야겠어라는 그 일념 하나로 이렇게 그리면서 이제 퀄리티도 올라가고 그래서 작화 뭐 또 잘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네, 되게 간단히 얘기하셨겠지만 네. 진짜 이런 원동력을 갖고 진짜 그것만으로도 계속 에너지로 써서 여기까지 오신 게 되게 대단하고 멋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이제 전문 작가님 얘기도 해주셔야죠. 네, 어떤 네. 만약에 그 작가님도 작화를 그리실 네. 때 좀 네네. 이렇게 나는 부족해라는 생각을 하시는 편이셨어요? 네, 항상 하고 있고요. 항상 하셨어요? 네.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하고 있어서 고치고는 싶은데 이게 이미 손에 익은 버릇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하는 게 좀 더 커서 그 일례로 그런 게 있긴 했었어요. 손에 익는 걸로 예를 들자면 예전에 있었던 스튜디오에서 선화 파트를 네. 맡았었는데 그 작가님의 선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제 선을 잃어버려서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 연재 한탕 끝내고 나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요? 예,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데 약간
이제 주변 분들의 피드백이 조금 도움이 되기는 했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선 굵기가 되게 들쭉날쭉해라던가 얻은 것도 있는데 잃은 것도 있어서 이 두 개를 조금 조합할 때까지 힘이 좀 들었다. 예를 들자면 전체적으로 선 굵기가 들쭉날쭉했던 거를 나중에 다른 주변 분들 피드백을 통해서 고쳤던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웹툰은 보통 외곽이 두껍고 안쪽이 얇은 선을 써야 된다는 게 작가님들 사이에서 좀 같이 통용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거는 이제 스튜디오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교수님들 통해서 피드백을 받았었고요.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분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어떤 스튜디오에 들어가서는 내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어떤 표준화된 그러니까 그 들어가셨던 곳은 작가님의 스튜디오니까 그 작가님에게 맞췄다면 일반적인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어떤 표준화된 그런 스타일을 맞춰야 되니까 내가 스타일을 아무리 그 전에 갖고 있었다고 해도 그걸 맞추는 시간이 또 드는데 그렇죠? 그런 건 아닌가요? 들어가서 맞출 때까지 작가님께서 좀 많이 기다려주시긴 했죠. 이제 그러니까요. 그게 또 시간이 들고 노력도 필요한데 만약에 거기에서 계속 스튜디오 일을 하지 않을 거고 내 작업을 하려고 또 나왔더니 거기서 또 시간이 걸리신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트웍으로 승부를 볼 수 없으니까 저는 소재로 승부를 봤죠. 연재를 하기 위해서. 예,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이것저것 다 부딪혀 보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방향을 찾아가시면 또 그게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 해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저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뭔가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그것들이 별거 아니었구나. 그 걱정이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연재를 진행하는 와중에서도 선을 고치고 싶은데 해도 그래도 우선은 다른 강점을 밀고 나와서 연재는 했고 이제서야 좀 내 선을 찾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네네. 아직도 고치고는 있어요. 찾지는 못했는데. 스타일은 이렇게 작가님이 되셔서도 찾게 되는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느 스타일로 딱 고정이 됐다라는 그런 것들은 작가님들한테도 별로 없나 봐요. 저는 사실 추구하는 스타일은 같았는데 점점 진화를 한 느낌이 있어요. 저는. 시간이 지났군요. 저는 또 그런 게 있었던 게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아트웍이 항상 그 대학 입학 당시에도 그랬지만 완성되지 않은 채로 항상 뭔가를 시작을 했던 상태여서 그 첫 번째 연재작도 그렇고 두 번째 연재작도 그렇고 계속 그림이 처음 시작과 끝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지? 다른 분들은 되게 디테일한 데까지 신경 쓰시는 이렇게 완벽하신 작가님이 계시거나 아니라면은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것도 독자 서비스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서 고수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일단 지금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하면 그냥 펜선 브러쉬 갑자기 바꾸고 연재 도중에 그 일치시켜 놓잖아요. 저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전분 작가님은 중요시 여기는 게 작화의 뭐라고 할까 완벽성 이런 거 보다는 내가 지금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고 빨리 본인의 재미 보여주고 싶어 뭐 이런 욕망? 네 맞습니다. 근데 주연 작가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만든 얘기를 빨리 하고 싶어. 약간 그래서 저랑 전분 언니랑 좀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이분 여기에는 없지만 갈치 작가님도 좀 셋이 비슷한 성향인데 본인이 재밌는 거를 하는 사람들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너 다른 건 모르겠고 난 내가 재밌어야 돼. 이 마인드로 좀 만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저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내용에도 얼추 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화를 잘 만들 수 있으려면 뭐가 중요할까?
재미있어야 된다. 그것도 내가. 그렇죠.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난 그림을 정말 그리는데 막 무늬 그리는 게 난 너무 재밌어. 네. 그럼 난 무늬가 들어간 그래서 그런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 거야. 뭐 그래서 만화를 그릴 거야. 이게 진짜 재밌으니까 그런 어떤 만화를 계속 만들게 되는 것처럼 이 두 분은 내가 재밌는 거. 네. 근데 그 재미는 각각 다른 거죠. 네. 추구하는 재미는 다르지만. 네네. 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내가 계속 창작을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동기라고 해야 되나? 약간 시기마다 때마다 조금씩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그 동기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왜 만화를 만들지?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재밌는 걸 계속 만들고 싶어서 라는 어떤 동기는 일치하시는 거네요. 네. 뭔가 그 말씀하셨던 그 만화를 만드는 동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제가 처음 가해날 초고를 썼던 게 20살이었고 네. 그래서 이거를 웹툰으로 만들고 싶어 해서 이제 아카데미 거쳐서 이제 지금 뭐 이런저런 걸 거쳐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네이버에 오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던 거거든요. 근데 왜 네이버를 선택했느냐라고 한다면 딱 이유는 하나였어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내 만화를 봐줬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줬으면 좋겠다. 나랑 같이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이버를 가고 싶었던 거였고 만약에 네이버가 아니라 다른 플랫폼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더 많은 댓글이 달렸으면 저는 거기로 가려고 이렇게 목표를 잡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게 원동력이 된다는 게 결국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든지 간에 지금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이 결정을 하지? 라고 생각할 때 그런 동기들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 네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수익 같은 것도 어떤 되게 중요한 그쵸. 요소가 되긴 하잖아요. 네. 근데 뭔가 약간 뭔가 계속 어두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좀 아프거나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생각으로도 또 한편으로 버텼으냐면 그래도 수익이 이 정도 나는데 내가 언제 이런 돈을 벌겠나 약간 이런 생각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게 길게 가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힘들었고 막 연재를 하는 게 그런 와중에 괜찮아 돈은 많이 벌잖아 라는 생각으로 이제 자기 위안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결국은. 그랬는데 그 순간에 결국은 저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독자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 이걸로 버텼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네네. 그냥 그러니까 독자들의 어떤 댓글이나 이런 게 수익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네.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지표이기는 하나. 네. 그렇지만 오히려 내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보다 그런 응원의 메시지가 훨씬 더 동력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훨씬 많이 됐다라는 거죠. 네. 응원일까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약간 작품을 함께 해주면서 되게 제 작품을 즐거워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 되게 큰 위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분 작가님은 어떠세요? 그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것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지금 주다현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분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도 같은 걸 경험을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수익 자체로만 놓고 보자면 이거 날것의 얘기를 하자면 수익 자체로 놓고 보자면 전 꽤 적었고요. 그리고 어시비로 다 탕진을 했을 정도로 거의 그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직장인 월급 어시비를 다 털면 이제 직장인 월급보다 못한 돈으로 생활을 했어야 됐는데 그 완결 회차 때부터 후기 올라올 때까지 이제 2개의 2주 동안에 이제 가장 많은 그 응원과 댓글을 봤거든요. 근데 그때 달린 것 중에 가장 보람된 말들이 그런 거죠. 매주 이거 보려고 기다렸어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읽으려고 매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걸로 소통을 하고자 하는 게 결국엔 작가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걸로 버텼고 그래서 완결 회차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완결할 때 그렇게 힘드셨는데 네, 아프셨는데도 매 완결이 참 힘들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그쵸. 우리가 돈이 되게 중요하긴 하잖아요. 네, 이게 그쵸. 생활을 하려면 이게 안 벌 수가 없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측면인데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네. 네. 그렇습니다. 뭐 근데 이거는 또 개인 차가 있을 수 있어서 네, 말씀하셨듯이 어느 순간엔 그래 이 돈 보고라도 좀 참자 카드값 좀 참자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라는 두 분의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각해보고 나니까 좀 더 좋은 표현은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댓글에 쓴 적이 없거든요. 돌배 작가님 처음 그 신작 나왔을 때는 이게 썼는데 제 이름이 실명이 올라가서 그 뒤로는 못 쓰겠어 이러면서 안 했는데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은 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작가님들도 어딘가에 봐주고 계시는 독자님 내 작품을 계속 지켜봐주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그래도 댓글을 통해서 아실 수 있으니 계속 이 좋은 피드백은 아끼지 말고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엄청 도움 많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거 하나로 좀 많이 버티게 되기도 하고요. 그게 보일 때가 그리고 사실 가장 좋아요. 내 거 즐기고 있구나. 내가 재밌는 걸 만들었구나를 증명하는 느낌이 드니까. 내가 재밌게 만들었구나라는 걸 이제 그 댓글에 노잼 막 이렇게 써 있으면 이제 네가 뭘 알아? 그것도 있지만 그거는 아주 재밌거든. 그건 10% 막 이러고 이제 과연 내가 재밌는 걸 만드는 걸까? 근데 그런 재미의 기준은 사실 그 개인 차가 꽤나 크니까 이게 취향 타는 영역도 있어서 그래서 되도록 무시하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내가 확신하는 나만의 재미가 있어라는 것도 있기는 한데 이제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재미있는 거를 만드는 게 저희에게는 가장 큰 동력인 것 같아요라고 창작을 할 때는 그래서 만드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이거 재밌다라고 할 때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나만 재밌는 게 아니었어라고 하면서 뭔가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먹혔구나라고 보람된 순간이기도 하실 것 같고요. 네, 진짜 긍정의 피드백은 우리 꼭 합시다. 네, 작가님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되게 듀엣처럼 준비하신 거 아닌데. 네, 너무 재미있는 두 분이세요. 네. 그러면 혹시 두 분 징크스 같은 거 있으세요? 이거는 꼭 작업할 때 지킨다. 저는 딱히 없는데. 작업할 때 지키는 거요? 네, 나는 작업할 때 뭐 항상 세수 먼저 하고 이를 닦아야 하루가 잘 된다. 그런 게 있나요? 뭐 이런 거 없으세요? 저는 징크스는 아니고요. 그거는 있어요. 그 콘티의 마지노선 날짜를 잡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잡아놓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까지 재밌을 때까지 계속 고쳐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금요일 이런 거 이제 지났으니까 저는 다음엔 세이브를 잘 쌓고 연재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변명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변명의 시간. 그 금요일 마감이면요. 그 마지노선을 콘티의 마지노선을 수요일 3시. 그러면은 목요일 금요일 이틀 만에 다 해요? 어신님들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잠을 안 자죠 이제 그때부터는. 잠을 안 잔다고요? 1시간에 그러니까 임팩트 컷은 1시간 반 절대 넘기지 않고요. 예, 무조건 그 대갈치기 컷 막 이런 애들은 무조건 5분 10분 펜 딸 때 그렇게 잡고 해요. 펜 딸 때요? 예, 그래서 펜선을 하실 때? 네, 그래서 저 러프 잡고 바로 딸 때가 있어서 형태가 많이 나가요. 부럽다. 형태가 나가요. 네. 근데 이건 스튜디오에서 선 따는 거 막 이거 때문에 좀 훈련이 돼서 아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속도 면에서는 진짜 스튜디오에서 그렇게 채찍질 받은 게 참 기한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기한 84 작가님 스튜디오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네.
와, 근데 또 이게 작가 스타일이 다르니까 주도현 작가님 또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 네, 좀 많이 다르죠. 그러면 뭐 콘티의 마지노선 얘기하셨는데 주도현 작가님의 마지노선 같은 게 있으세요? 이제 이거는 제가 세이브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없을 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죠. 라이브 네. 마감을 기준으로 하면 저는 콘티가 무조건 이틀 안에 나와야 돼요. 일주일을 봤을 네, 때 7일에서 네. 이틀 안에. 네, 무조건 무조건 하루 안에 나와야 되고 고치는 게 이제 이틀까지인 건데 이게 이 얘기를 하면 또 약간 슬퍼지는데 판타지 웹툰, 특히 게임 판타지 웹툰은 데뷔작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장편이고요. 저도 이거 했을 때 모두가 말렸는데 안 들었어요. 네, 이거는 왜 하면 안 되냐면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씨가 제가 여러 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한 가지 또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이제 작가가 되려는 다른 작가님들, 이제 예비 작가님들께 드리는 말씀인데 어씨가 있다고 해서 그 작가님의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와, 이거 별표 치세요. 네, 이게 되게 쉽게 비유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이게 일이 만약에 100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50, 50으로 나눈다고 쳤을 때 이게 50, 50이 아니라 60, 60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나누면 나눌수록 이제 그럼 더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나누면 물리적으로 연재가 불가능하죠. 제가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이거는 판타지 웹툰을 하려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인데 그 어씨님이 하시는 일이 그 작가님의 일이 될 겁니다. 네. 네, 그 고치는 것도 굉장한 일입니다. 아, 네. 엄청난 시간이 그러니까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어시님이라고 해서 자기 스타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맞춰도 그거는 부족합니다. 와, 진짜 이게 이 말씀 되게 와닿는 게 숫자로 표현해 주니까 되게 와닿았어요. 확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100을 내가 그렇다고 해서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2명이라고 해서 50, 50대 나눠지지가 않더라. 네네네. 60, 60을 해야 네. 내가 원하는 100이 되더라. 네네네. 나머지 20 어떡하죠? 그걸 이제 자신을 혹독하게 깎아서 자는 시간과 먹는 시간을 줄여가며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모두가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체력을 기르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신의 그 신체,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체력도 재화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게 재화고 이제 이게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꺾일 겁니다. 만화가를 하고 있는 이상 언젠간 꺾일 거다. 안 꺾인 작가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을 때 운동을 하십시오. 굉장히 젊으신 분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되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운동해라라고 하는 건 네. 힘드시니까 저러나 보다 할 텐데. 네. 그리고 또 이거 있어요. 아까 언니는 건강 체질이었고 약간 건강 수저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저는 그 반대로 약간 약수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더 빨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늦든 빠르든 만화가를 하고 있는 이상은 당신의 운명도 피차 다르지 않습니다. 뭔가 지금 되게 캠페인 같았어요. 근데 진짜 되게 진짜 저는 좀 더 많이 와닿아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지금 네. 아니요. 진짜 죄송할 일이 아니라 정말 그 첫 작품을 2번을 쉬시고 계시니까 그걸 얼마나 본인이 너무 많이 느끼실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뷔작이고 이게 얼마나 만들고 싶었으면 정말 쉴 틈 없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겨우 입성했는데 진짜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시면 꼭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아까부터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이렇게 만화를 전문적으로 배웠다고 하기에는 그냥 약간 바로 약간 투입돼서 우당탕탕 부딪혀서 좀 터득한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없죠. 왜냐면 여기는 청강대학교고
진짜 엘리트 학생들만이 오는 곳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는 제가 되게 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아, 네, 진짜 건강이 중요하고 이거는 정말 그냥 교과서처럼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걸 주다현 작가님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 것 같아요. 네, 모든 분들이 네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겪어보니까 되게 안 좋더라는 진짜 겪어보셔서 그래요. 네, 진짜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런 겁니다. 네, 만약에 진짜 경험이 많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또 못하실 텐데, 네. 그래서 너무 소중하게 와닿고요. 그럼 마무리 좀 짓는 차원에서 주다현 작가님은 앞으로 이 작품을 네, 어쨌든 훌륭히 완수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서 또 앞으로 나는 어떤 식의 만화를 또 그리고 싶은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제 이 작품을 완결된 다음을 얘기를 하는 거라면. 일단 되게 먼 미래가 되긴 하겠지만 또 비슷한 작품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이제 약간 제가 재밌고 일단 제가 재밌는 이유 그리고 제가 좀 이 웹툰을 이제 그리면서 생각하는 건 한 주 한 주 재밌는 만화를 그려서 독자들이 한 주 한 주 재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만화를 그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랫동안 건강하게 있으셔야 그 네, 바람을 이루실 수 있는데 한 10년 후, 5년 후 아니면 그 미래에 다현아 네,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나에게 띄우는 편지. 이거를 이제 전문 작가님 저번에 하셨어요. 네. 이게 5년 후인지 10년 후인지 확실하게 정해주셔야지 제가. 그러면 10년 후쯤 합시다. 10년 5년은 후. 너무 근래 같고 네, 10년 후. 37살의 다현아. 잘 지내고 있니? 아,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일주일에 5번씩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넌 건강할 거야. 행복해. 뭔가 지금 이걸 여기 학생분들도 보시고 지금 이걸 보시는 모든 이제 청강대 학생분들도 다 보셨겠네요. 네. 아 근데 10년 후에 나에 대해서 궁금한 건 없어요? 적당히 행복하지 않을까요? 오, 네. 긍정적이십니다. 네. 저번에 타미부 작가님 화내셨어요. 나 때문에 네가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누가 그랬다고요? 타미부 작가님께서 아니. 갑자기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근데 억울하다고 막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아니 10년 후에 쟤는 내 덕에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뭘 앉아서 내가 제 이야기까지 하냐 이러면서 노여워하셨어요. 이렇게까지 분노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살면 됐어. 그래, 지금의 나, 미래의 나도 어쨌든 행복할 거야 라고, 나는 재밌는 걸 할 테니 너도 행복하겠지? 라고 얘기를 건넨 것 같으시네요. 네, 맞아요.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지금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옆에 두 학생이 참관하고 계신데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박모 학생께서 질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되게 사소한 질문이긴 한데 혹시 주간 연재로 인해서 생긴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이거 재미요? 재미난 에피소드. 이거 나가도 되는 걸까 싶어서 마이크. 지난번에도 한번 촬영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주간 연재를 하면서 급하게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 기존 마감 시간이 있고 업로드 전까지의 한 하루 정도나 아니면 몇 시간 텀이 있잖아요. 그럴 때 피드백 요거 수정해 주세요 하고 피드백이 오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소재가 개그다 보니까 내용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서 중간 콘티를 아예 갈아엎은 적이 있어요. 몇 시간 만에요? 네. 근데 몇 컷 안 돼요. 그게 몇 컷 안 되고
절반 갈아엎은 적도 있어요, 한번. 그 앞에 내용이 안 된다 그래서 절반 갈아엎은 적도 있고요. 근데 그게 그거예요. 그때 백종원 50종원 50종원 백종원 에피소드인데 원래 50종원이 진화해서 백종원이 된다는 네네네. 근데 걸 그게 넣었다가 편집부에서 안 된다. 네, 그래서 왜 안 된다고도 납득하신 거죠? 네, 그 퍼블리시티권 때문에요. 그 당시에 네네네. 그거랑 그리고 그 UI 디자인이 그때 당시에 뭐 미니 온피 뭐 이런 표현이 쓰면 안 된다 그러고 디자인도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갈아엎지? 이래서 미니가 안 되고 민희 해서 백민희 씨 막 이런 거 이상한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넣고 아유, 망했어. 이건 망했어. 이러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댓글에 반응 좋아서 띠용 이랬어요. 그 부분만은 내가 이거는 안 통할 것 같다 했는데 의외로 통한 부분이네요. 그런 게 많아요. 주간연재하면 이건 망했어가 매주 나왔는데 진짜 근데 그건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요? 그런 게 꽤나 있고요. 재밌다기보단 눈물 나는 거는 이제 모두 한 번씩 겪는 그 절전 사태. 그 저희 조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틱 건드리거나 이러면은 팅 빠지고 막 이러면은 이제 한 2페이지 펜선 막 날라가 있고 근데 제가 한 페이지 스크롤을 길게 해서 한 20 몇 컷이 날라가는 그럼 울면서 이대로 하고 어떡해요 진짜 그러면은 말씀드리고 이제 그 적절한 타협 방향을 찾아야죠. 네. 되게 좋은 이모세요. 네. 아니 근데 조카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저희 집에 콘센트가 문제였더라서 애기는 모르죠. 그게 뭐 적인지 어떻게 합니까? 네. 애기한테 화낼 수도 없고.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것도 그래요. 그러면 조다현 작가님은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뭔가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저도 비슷한 게 떠올랐는데 이제 이거는 사실 즐거운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조금 아슬아슬한 에피소드긴 했어요. 이제 제가 이게 한번 송고를 했는데 송고할 때까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미완성된 원고를 그냥 일단 냈어요. 그래서 이제 PD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진짜 무서워요. 이게 그 전화가 오는 그 순간이 이러면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작가님 이거 확인했는데 이게 조금 미완성인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거 업로드가 10시니까 그래서 9시 전까지는 이거를 완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이아드로 해가지고 8시 59분도 아니에요. 9시 땡 쳐서 메일이 나갔었어요. 그랬는데 진짜 59분부터 PD님이 카톡을 다다다다다 주시는 거예요. 작가님 오고 주신 거 맞죠? 주고 계시는 거 맞죠? 주고 계신 거죠? 이러면서 왜냐면 PD님도 너무 떨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무사히 제가 냈습니다. 저 혹시 PD님께 영상 편지해도 되나요? 네,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PD님. PD님 성함 B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땐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래도 사정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정진하는 주다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이게 진짜 피 마르는 어떤 그 생생한 현장을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질문 진짜 잘 주셨네요.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말고 제 동료 작가들은 더 심한 애들이 많은데 언니보다 심한 애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랬어요. 저 완전 그래서 그 담당자님이 엄청 사정은 많이 봐주셨어요. 저희 담당자님 진짜 천사세요. 한번 영상 편지 또. 네, 저의 러버. 제가 그 카톡 저장도 약간 마이 러버라고 뭐 연락이 오실 때마다 마이 러버라고 하는 저희 담당자님 정말 참 감사합니다. 매번 제가 그러니까 연락을 먼저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두 손이 자유롭지 못하여 카톡을 미리 못 드리는. 그래서 저는 내가 연락을 하기 전에 무조건 완성을 할 거야라는 마인드가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군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꼭 너그러이 참 업로드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저의 사랑하는 담당자님 감사하고요. 네, 너무 완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참 네, 사랑해요. 진짜. 와,
정말 그 두 분 이야기 들으면서 예상치 못한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어떻게 만족하셨나요? 네. 아니 근데 지금 들으면서 의미를 안 찾으려고 의미 부여하고 싶지 않았는데 의미가 자꾸 부여가 되는 게 담당자님하고도 소통이 진짜 잘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네요. 아, 그쵸? 아무래도 중요하죠. 근데 사실 본인만 잘하면 꼭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사람인 이상 이제 주간 연재를 하면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담당자님이 얼마나 너그러우냐에 따라 네, 운명이 갈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대부분의 농담입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담당자님들께서는 사정을 미리 얘기하시면 대책을 어쨌든 만들어 놓으시니까 그게 아마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두 작가님들께도 제발 먼저 연락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게 또 그 담당자님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그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59분 됐을 때 막 이렇게 카톡이 왔다는 것도 믿곤 있지만 일을 하셔야 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서로의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당연히 서로가 양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더욱 알찬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또 학생의 질문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중에 또 한 분, 이모 학생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다연 작가님 어떤 게임 좋아하시나요? 이 말을 해도 되나? 이게 굉장히 불건전한 마비노기 영웅전이란 게임이 있는데요. 재미있으니까 조금 불건전한 요소가 있어도 재미있습니다. 저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리고요. 연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그 파트에 어시스턴트를 몇 명이나 고용하게 되는지 지망생으로서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 게임 판타지 장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 작가치고는 어시를 좀 많이 쓰는 편이지만 판타지 장르 치고는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또 아니에요. 이게 저는 밑색이랑 배경을 하나로 묶고 그러고 채색이 이제 명암이나 텍스처 뭐 이런 거 넣어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특수 효과죠. 이제 이펙트랑 후보정 해주시는 그 작가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시고 그러고 이제 가끔 스케치업이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냥 자연물 배경이랑 스케치업을 나누냐면 이게 둘 다 되는 배경 작가님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밑색이랑 그게 자연물 배경이 되시는 분 한 분이랑 그거랑 이제 그 스케치업이 되시는 분을 이렇게 해서 저는 네 분을 쓰고 이렇게 있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펜선 어시나 혹은 약간 좀 보조 작가 비슷하게 도움을 받을 때도 있긴 합니다. 이런 거 너무 속물 같은가? 그게 어떻게 그 가게 운영에는 그러니까 그 수익과 어떤 그 고려와 그러니까 연재 수익과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도 괜찮으신 거죠? 네, 물론이죠. 그러니까 연재가 유지가 되겠죠. 네. 네 분이나 고용을 하시는군요. 네. 네. 혹시 답변이 되셨나요? 네. 그 시간이 조금 더 많으면 진짜 작업하시는 것도 구경해 보고 싶네요. 어떻게 표준화해서 어시분들과 소통하는지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더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선글라스는 끝까지 안 벗으셨어요. 저 너무 떨려요 아직도. 네, 계속 떠시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신데 떨리긴 떨리지라고 하면서 저도 질문을 막 옆에서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큰 영광이었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는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말씀 너무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전분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일단 저는 꼭 같이 작업을 하면서 주다연 작가님이나 갈치 작가님처럼 약간 스스로 길을 개척해서
하신 분들의 노하우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차려진 밥상에서 그냥 편하게 밥 먹은 느낌이 들길래 그러니까 이걸 스스로 모든 걸 다 해내야 된다는 거는 사실상 이미 지금 산업이 많이 발전해 있고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는 조금 그 진입 장벽이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높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 혼자서 개척하는 것은. 네. 근데 기술은 발달해 있지만 그만큼 진입 장벽도 조금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개척하셨을까가 궁금했고 그래서 작가님의 얘기가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아주 귀한 시간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작가님의 그 건강 회복에 대한 극복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한 게 저는 그랬으면은 그렇게까지 바로 일어서려고 노력을 할 생각을 못 할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약간 그거를 지금 극복해내시고 계시다는 게 너무 멋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요거는 꼭 동료 작가분들 중 가장 배우고 싶은 약간 그런 게 아닐까. 굉장히 강력 추천을 하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주다현 작가님의 말씀을 꼭 모든 지망생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문 작가님께서 엄청 해주셨고, 네, 그에 대한 답이 많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한마디로만 네네네. 딱 정리를 해보자면 중요한 건 자기 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되게 오랜 기간을 이제 지망생의 신분으로 살아왔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약간 작가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고 그냥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냥 난 당연히 작가가 되겠지. 그리고 네이버 웹툰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네이버 웹툰 작가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쭉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좀 되게 오만이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덕분에 이제 작가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힘든 기간 누군가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힘들었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기간이었지만 나는 자기 확신이 있었다. 나는 만화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네이버에 난 가고 싶다 뿐만이 아니라 갈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다. 네. 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어쨌든 재미있다라는 또 그것도 자기 확신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내가 지금 만드는 게 진짜 재밌다고 라고 하는 자신감, 자기 확신. 네. 진짜 이거 정말 중요하네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끝까지 나오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네. 네, 저는 오늘도 두 분의 작가님들과 함께 재미의 이유 특별한 인터뷰 오늘 주다현 작가님과 전분 작가님과 함께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재미의 이유의 홍란지였고요. 주다현 작가 전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